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회장입니다. 어느새 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6시에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여러분에게 또 인사도 드리고 천회장도 또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하루가 참 흥미롭네요. 흥미롭고 아주 재밌습니다. 즐겁기도 하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막 주가 빠지는데 뭐가 즐겁냐고 하는데 그걸 떠나서 그냥 즐겁게 재밌게 산다는 마음을 갖고 하셔야 돼요. 살아야지. 그래야 재밌는 겁니다. 자꾸 뭐 힘들다 어렵다 하다 보면 인상만 찡그려 보세요. 뭐 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웃는 얼굴에 복이 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가능한 웃고 좋은 기운을 받으려고 하십시오. 여러분 그 운이라는 게 있어. 그 운의 흐름을 바꾸는 그 인생 습관이 있습니다. 인생 습관. 운의 흐름을 바꾸는 일곱 가지의 그 인생 습관에 대해서 제가 짧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이 마음이 무거울수록 몸을 움직여야 돼. 막 움직이고 뛰고 운동하고 막 그래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알았죠? 마음이 무거울수록 몸을 움직여라. 두 번째는 일이 풀리지 않을수록 정리정돈을 해라는 거예요. 정리정돈. 우리가 정리정돈을 잘 안 하잖아요. 보면은 막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번 정리정돈을 해보는 습관을 한번 가져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사람이 미울수록 끝까지 미소를 잃지 말합니다. 미소를 잃지 마라. 알겠죠? 네 번째는 머릿속이 복잡할수록 밖으로 나가 걸으라네요. 예전에 제가 한번 이 얘기 했을 거야. 자꾸 걸으라. 걷다 보면은 뭔가 해결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냥 막 무작정 걷는 거야. 그냥 걸었어. 노래도 있잖아요. 그냥 걸었어. 비가 오도 눈이 오도 걷는 겁니다. 그냥 걸어 보십시오. 다섯 번째는 일상이 분주할수록 취미를 만들어라네요. 여러분 취미가 있어야 돼. 취미. 뭐 독서를 하든지 산책을 하든지 낚시를 하든지 라이딩을 하든지 뭔가 취미를 하나 꼭 만들었으면 좋겠고, 여섯 번째는 일이 잘 풀릴수록 낮추고 겸손해라. 그 잘 풀리면 우린 겸손해 안 해. 방방 뜨죠. 방방 뜨고 거만해지고 오만해집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하여튼 우리가 겸손해지자. 일곱 번째는 힘든 시기를 보낼수록 고마운 사람들한테 보답을 하랍니다. 보답을 하자. 알겠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에게 좋은 일들이 가득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 또 삼성 이야기를 한번 다시 또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미국 정부가요, 그 한국하고 대만 기업에 그 적용한 대중국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통제 규제 유예 조치를 연장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그 니케이 신문이 23일 보도를 했어요. 이 유예 조치는 오는 10월 만료를 앞두고 있어요. 니케이에서도 복수의 어깨 관계자를 인용한 건데 미국 정부가 유예 조치를 연장할 방침을 이제 굳혔다고 전합니다. 그 앨런의 그 미국 상무부 장관이죠. 앨런 에스테베스 장관, 앨런 에스테베스 미국 상무부 차관이네. 차관. 죄송합니다. 장관이 아니고 잘못 봤네요. 지난 6월에 반도체 업계랑 그 가진 회동에서 유예 조치 연장을 시사를 했는데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중국 견제 목적으로 미국 기업이 핀팻 기술 등을 사용한 그 로직칩 16나노 내지 14나노 이하 그리고 18나노 이하의 D램과 128단 이상의 낸드 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장비 기술을 중국 기업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했어요. 그 한국 등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미국의 반도체 장비 기술을 중국으로 반입할 경우는 미 상무부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중국에 생산 거점을 둔 삼성하고 하이닉스, 대만 TSMC가 이 비즈니스에 큰 타격이 될 거라고 합니다. 주장하면서 미 당국을 설득을 했는데 이에 미국 정부는 이들 기업에 대해서 올해 10월까지 1년간 수출 통제를 유예를 했어요. 미국 정부는 그 한국하고 대만 기업에 대해서 현재와 같은 조건으로 유예 조치 연장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들 기업은 기존의 중국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그 제조 장비 등을 반입을 해가지고 생산을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연장 기간은 미정인데 그 무기한으로 하는 방안도 떠오르고 있다고 니케이에서 이제 언급을 하는 겁니다. 일본의 그 전 정부의 고위 관계자죠. 이 고위 관계자가 니케이에 미국 정부로부터 그 세계 공급망에
혼란을 주는 것은 내년에 있을 미국 대선에 득이 되지 않는다. 그런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다소 진정됐는데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24년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경제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죠. 니케이는 그 하이테크 분야에서 중국을 봉쇄하는 전략을 약화할 수는 있는데 이 글로벌 공급망 혼란을 초래하는 위험은 피할 수 있게 만든다고 하죠. 그래서 대중 강경 일변도로만 갈 수 없는 그런 바이든 행정부의 그런 미묘한 입장을 이제 보여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참 힘든 시기를 우리는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의 신제품 공개하자 부랴부랴 맞불을 놓고 있다. 모토로라가 좀 그러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일본에서 갤럭시 Z 플립하고 폴드 5를 이제 공개한 그 당일날 중국의 모토로라가 이제 자사 신형 접는폰이죠. 그런 출시 계획을 기습 발표합니다. 그래서 김백이 나서요. 김백이. 하여튼 중국 애들 이런 거 잘해 보니까 그동안 출시 일정을 좀처럼 밝히지 않던 모토로라가 22일 삼성의 그 갤럭시 Z 시리즈 신제품 공개 직후 출시를 발표를 합니다. 삼성은 9월 1일 날 일본에서 갤럭시 Z 플립과 폴드 5를 출시할 계획인데 삼성을 의식한 듯 모토로라가 자사 신제품의 출시 날짜를 삼성보다 정확히 일주일 빠른 이달 25일 날 이제 예고를 하죠. 삼성보다 한 발 앞서가지고 제품을 출시해서 일본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어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앞서서 모토로라는 삼성의 언팩보다도 한 2달가량 앞서가지고 지난 6월 1일이죠. 신형 접는폰입니다. 레이저 40이죠. 울트라. 이거를 전 세계에 공개를 했는데 이 당초에 일본 출시를 7월 21일로 예고했는데 돌연 철회를 합니다. 이후 출시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어요. 여기서 모토로라의 모회사가 있어요. 레노버인데 20일날 그 자사 홈페이지에 보니까 그동안 발매를 연기하고 있던 그 레이저 40 울트라의 판매일을 발매일을 8월 25일로 결정을 해요. 8월 25일로 결정을 하고 기다려주신 고객한테 폐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이렇게 공지문을 올려버립니다. 경쟁사들의 그 신제품 출시 일정을 지켜보면서 이른바 눈치 작전을 펼쳤던 그 모토로라가 불과 이틀을 남겨놓고 제품 정식 판매를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모토로라 그 레이저 40 울트라 그 공식 온라인 스토어 가격 보니까 15만 5,800엔이네요. 143만원 정도 합니다. 같은 타입의 삼성 Z 플립 5가 15만 4,300엔 141만원인데 접는폰의 원조격인 삼성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하면서 자신감을 또 내비칩니다.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 양사의 신제품은 외관이 상당 부분 유사해가지고 벌써부터 대길 구도에 관심이 쏠리는데 외부 커버 디스플레이를 전작보다 대폭 키운 것도 공통점이고 Z 플립 5는 3.4인치 레이저 40 울트라는 3.6인치네요. 펼쳤을 때 이 메인 디스플레이 크기는 각각 6.7, 6.9입니다. 약간 6.9, 좀 레이저가 좀 크네요. 무게는 Z 플립 5가 187g, 레이저가 한 188g이고 역시 비슷해요. 배터리 용량 갤럭시가 3700mAh, 레이저는 3800mAh 정도 됩니다. 다만 그 내구성에서 이 모토로라가 삼성에 뒤진다는 그런 이색 실험 결과 나와가지고 관심을 끌기도 했죠. 이 폴란드 IT 전문 유튜버예요. 그 유튜버가 지난 2일날 갤럭시 Z 플립 5랑 레이저하고 이제 여러 번 접었다 폈다 했는데 그 실험을 또 생중계를 했어. 근데 그 결과 보니까 레이저 울트라가 12만 6,257번 접었다가 펼쳤을 때 뭐 삐그덕거리면서 제대로 닫히지 않는 겁니다. 이제 고장난 거죠. 반면에 그 갤럭시는 Z 플립은 뭐 40만 번 이상 해도 뭐 화면에 문제 없었어요. 40만 한 1100번쯤인가 그쯤이 돼서야 이제 화면에 줄이 생긴 겁니다. 그것도 뭐 억지로 한 것 같아요. 하여튼 양사 모두 이번에는 그 대폭 커진 그 디스플레이 덕분에 굳이 폰을 열지 않아도 외부 화면으로 다양한 기능을 실행할 수 있다고 강조를 하는데 다만 모토로라는 Z 플립 5의 커버 디스플레이에선 실행할 수 없는 그 소프트뱅크 간편 결제 서비스 페이페이하고 트위터를 자사 접는폰에선 이용할 수 있다고 내세우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중국폰 사고 싶겠습니까? 한국폰 사고 싶겠습니까? 나 같으면 중국폰 안 사죠, 절대. 같은 가격이면은. 그리고요. 요즘 뭐 노트북도 스마트폰도 아닌데 게임 하나 하려고 100만 원을 쓴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건 뭐 삼성 관련된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보니까. 하여튼 스마트폰도 아니고 노트북도 아니랍니다. 오직 게임을 위한 그 전자기기죠. 핸드헬드 PC 게이밍 콘솔인데 이 사진과 보이는 부분이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거예요.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고 100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제품도 30분 만에 초도 분량이 완판될 정도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업계 따르니까 5월 말에 그 아수스에서 국내에 선보인 그 핸드헬드 콘솔의 로그 LI 이게 30분 만에 1차 판매 모두 소진했다고 하고 그의 출시 2달이 채 되기 전에 7월 11일이죠. 그러니까 6차 판매까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 로그 LI의 출고가가 국내 기준 99만 9천 원이에요. 삼성전자하고 애플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시작가와 거의 맞먹는 수준인데 그럼에도요 그 예상 밖의 흥행을 거둔 거야. 예상 밖의 흥행을 거뒀다. 이 핸드헬드 콘솔은 손에 들고 다니면서 PC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기기예요. 이미 국내에서는 닌텐도 스위치가 일찌감치 핸드헬드 콘솔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요. 이 닌텐도를 유통하는 대원미디어의 그 1분기 IR 보고서에 보니까 지난 2017년 12월 1일 첫 출시된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의 누적 판매 대수가 올해 1분기 148만 1818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1분기에만 6만 1583대가 이제 판매가 됐는데 이는 전분기 7만 6068대, 지난해 1분기 8만 727대와 비교해 보니까 줄어든 수치이지만은 올해로 6년차에 접어든 기기라는 점을 감안하니까 상당한 수치죠. 이 닌텐도의 스위치 출고가가 모델별로 약 25만 원에서 한 1만 원에 다릅니다. 업계에서도 핸드헬드 콘솔의 인기가 높은 휴대성 덕분인 것 같은데 언제 어디서나 조이스틱을 활용한 게임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인터넷 환경 개선하고 클라우드 게임 라인업 확대 등 긍정적인 영향을 또 미치고 있답니다. 그리고 또 그 닌텐도 이것도 잘 나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보니까 하여튼 그 핸드헬드 콘솔의 꾸준한 인기에 이제 국내 게임사들도 이제 관련 게임 출시를 하겠죠. NC소프트가 최근에 개발 중인 멀티 플랫폼 게임인 것 같은데 배틀 크러쉬 이거를 PC하고 모바일뿐 아니라 이 닌텐도 스위칭으로도 선보일 계획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게임이 있다는 거 그냥 참고하십시오. 그냥 제가 딴 게 아니라 삼성전자도 뭐 이런 거 하나 만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과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그런 아이템 하나 좀 발굴했으면 좋겠고 삼성이 또 기업용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이게 VM 그 웨어 이 웨어랑 그 최적의 그 스토리지 가상화와 그 빅데이터 플랫폼 성능 구현 이것 등을 위해서 기술 협력에 나서는 것 같아요. 삼성은 이달 24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 열리고 있는 그 글로벌 정보기술 행사 VM웨어 익스플로어 2023에서 이같이 협력 방안을 발표를 했네요. 삼성은 업계 최초로 그 PCLE 5.0 기반의 서버용 고성능 SSD PM1743 이거에 대해서 이 VM웨어하고 VM웨어의 그 올 플래시 인증을 획득을 하고요. 고성능과 고용량의 스토리지를 원하는 IT 고객들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 플래시 인증 획득을 통해서 이 VM웨어의 소프트웨어 V산과 삼성전자의 그 PCLE 5.0 기반의 서버용 SSD PM1743을 함께 해서 이 스토리지 시스템에 적용했을 때 최적의 성능과 효율을 이제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과연 어떨지 한번 좀 더 한번 보일 것 같고요. 요즘 2차전지 이후로 이제 다음 주도주를 찾는 시장의 눈이 이제 AI 쪽으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AI 이것도 AI 반도체로 지금 쏠리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현재 글로벌 AI 반도체 1위 기업이 미국 엔비디아죠. 2분기 호실적을 낼 거라는 기대 심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달 개미들은 이제 삼성전자만 무려 한 1조 원 가까이 순매수해요. 이 반도체 ETF에도 덩달아 최근 한 달 한 5천억 이상 뭉칫돈이 유입이 됩니다. 보니까 코스피에서 8월 1일에서 23일 개미들이 순매수 1위 종목이 총 9,248억 정도를 사들인 삼성이었어요. 특히 10일에서 22일 8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진 펼쳐가고 있고
수급 상황이 호전된 삼성은 이날 전일 대비 0.75% 올라서 67,100원에 이제 거래를 마쳤죠. 개미들이 월별로 삼성을 순매수한 것은 올해 들어서 이달이 처음인데 개인들은 반도체 불황기, 감산 결정, 실적 부진이 이어지다 보니까 올 들어서 지난달까지 한 달도 빠짐없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팔자에 나서면서 총 10조 5,800억 정도 팔아치웠어요. 근데 7월 순매도 금액만 5,492억이 달하죠. 근데 삼성을 바라보는 이제 개미들, 이 개미들의 시각이 바뀐 것은 AI 반도체 시대가 조만간 크게 개막할 수 있다. 그런 기대감 때문 같아요. 하여튼 엔비디아 때문에 그러더라도 하여튼 그 반도체 랠리가 재현될 수 있다는 그런 예상이 시장 전반에 좀 퍼져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엔비디아도 요즘 주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 삼성하고 하이닉스 이달부터 이제 6월 26일까지 한 달 동안 뭐 덩달아 5.69%, 16%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이 개인들은 이달 들어서 삼성뿐 아니라 하이닉스도 많이 사요. 1,577억, 한미반도체 448억 정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순매수하고 있고. 하여튼 엔비디아에 대해서 AI 그래픽 처리 장치 그 GPU 수요가 계속해서 이제 공급을 앞지르고 있어서 출하량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기존 600에서 780달러로 상향 조정을 합니다. 상반기 증시를 휩쓸었던 2차 전지주가 최근에 조정을 겪는 점도 반도체 자금 유입이 활발해진 배경으로 꼽히고 있고요. 2차 전지 대표적으로 분류되는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홀딩스 이달 들어서 23일까지 한 22.76%, 14.02%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개인들의 순매수 금액도 지난달 4조 5,200억에서 한 6,100억 정도로 크게 쪼그라들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경우 2차 전지에서 이제 반도체로 자금 이동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 AI와 이를 떠받치는 반도체주가 각광을 받자 ETF에도 자금이 대거 몰리고 있고 보니까 KG0인이죠. 여기에 7월 24일부터 20일까지 국내 반도체 ETF 7종에 총 5,300억 정도 순이입이 됩니다. 올해 연간 순유입 금액이 한 9,837억 원의 절반 이상이 최근 한 달간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했던 수익률도 반등 조짐 보이는데 KB스타의 비메모리 반도체 액티브 ETF하고 삼성 그 코덱스 FN 시스템 반도체 ETF가 이달 15일에서 20일 각각 3.6, 1.9%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엔비디아, 삼성하고 대표 반도체 기업 4종을 담은 그 한국투자신탁운용이죠.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타퍼 플러스 셀렉티브 ETF가 지난해 11월 상장한 지 고작 9개월 만에 20일 순자산 1,036억 정도 모았네요. 1,000억 돌파했습니다. 수익률도 연초 이후 66.7%네요. 이렇듯 반도체, AI 반도체가 이제 대세다, 대세.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 좀 저렴할 때, 좀 많이 빠질 때, 좀 부지런히 좀 모아 가시면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저랑 같이 한번 멀리 갑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